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수면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면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제도 아닌 평범한 바나나 한 개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정확히 이렇게 먹을 때만 우리 몸의 세 가지 균형이 동시에 회복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흔드는 신호라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지금부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만난 65세 박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성호님은 밤마다 4번씩 깨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새벽 1시, 3시, 5시에 또 깨서 화장실을 가셨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운전 중에도 졸아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가족들과 여행을 가도 밤에 화장실 찾느라 다른 사람들 잠을 깨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약을 드셨는데 일시적으로만 나아지고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박성호님은 약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따뜻한 바나나 한 개였어요. 잠들기 3시간 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운 바나나를 꺼내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셨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한 달 뒤엔 아예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가족들과 여행도 마음 편히 가시고 낮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렇게 꾸준함으로 자신의 몸을 바꾼 분은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야간뇨를 부르는 근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3가지 중요한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서 소변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이 바소프레신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 남성의 40%가 바소프레신 저하로 인한 야간뇨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65세 박성호 님도 사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수면 패턴이 무너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진 케이스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몸이 언제 호르몬을 분비해야 할지 헷갈려 한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 같은 걸로요. 여기에 바나나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과 바소프레신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 호르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 밤에도 자주 깨는 이유가 혹시 호르몬 때문이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소변이 마려워서 깬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뒤에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수분이 낮에는 몸속에 있다가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몰려서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을 늘렸더니 야간뇨 빈도가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약을 쓰지 않고도 식습관만 바꿔서 이 정도 효과를 본 거니까요. 제가 만난 72세 최은자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저녁 반찬을 싱겁게 바꾸고 하루에 바나나 1개를 추가로 드신 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짠 음식을 최대한 피하세요. 국물 요리, 김치, 젓갈류, 라면 같은 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바나나 1개로 칼륨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충분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과다하게 쌓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짠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긴장입니다. 스트레스와 카페인, 수면 부족은 방광 근육을 과민하게 만들어요.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방광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를 보내는데 과민해지면 그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소변이 많이 안 찼는데도 자꾸 마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마그네슘을 보충했더니 과민성 방광을 가진 분들의 60%가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방광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방광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신호를 덜 보내게 돼요. 69세 김명자님은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드셨는데 이걸 하루 1잔으로 줄이고 따뜻한 바나나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숙면을 되찾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활기차다고 말씀하세요.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려면 잠들기 전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방광도 함께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바나나 속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이완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은 방광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카페인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혹시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시나요? 그게 단순히 소변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광 근육이 긴장해서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바로잡는 바나나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정말 놀라운 과일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을 동시에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거든요. 하나의 식품으로 세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과 온도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온도 얘기부터 해볼게요. 냉장고에서 바나나를 꺼내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긴장시켜요. 위장이 긴장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나나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미지근하게 데우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뿌리면 금상첨화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계피 특유의 따뜻한 향이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바나나 한 개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먹으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 8시에 주무실 계획이라면 5시쯤 드시는 거죠. 그러면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미리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부수적인 변화도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마그네슘이 기도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기도가 편안해지면 공기가 더 원활하게 지나가면서 코골이가 줄어드는 거죠. 또 다리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도 많이 개선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해 주기 때문이에요.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도 전해질 불균형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로 68세 이순옥님은 바나나를 먹기 시작한 뒤로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한 달에 서너 번씩 새벽에 다리 쥐 때문에 깼는데 이젠 거의 없다고요. 다만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로 시작해 보세요. 며칠 드시다가 혈당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하나로 늘리시는 게 안전해요.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바나나를 고를 때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걸 선택하세요. 껍질에 초록빛이 살짝 남아있는 정도면 좋아요. 너무 익으면 당도가 너무 높아져서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반면 약간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골이나 다리 쥐로 밤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도 바나나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야간뇨의 3가지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긴장.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밤에 자주 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따뜻한 바나나 한 개라는 거예요. 복잡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닌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바나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습관의 힘에서 나옵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습관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꿉니다. 약에 의존하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지지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몸은 스스로 강해지거든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을 취하면 몸이 회복되고 낮에 활기차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잠들기 3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우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짠 음식을 피하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답을 줄 겁니다. 박성호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에 졸음을 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밤에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에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낮 졸음이 단순히 밤에 잘 못 자서만은 아닐 수 있어요. 혈당, 영양, 활동 패턴이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